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에 대해서 지역에선 대규모 인력 감축의 우려를 표하고 강도 높은 반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창녕군에서 외국인 식당과 관련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창원에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개방되면서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아 공약을 점검하고 현안을 들어보는 순서. 오늘은 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진주 도심산에 멧돼지떼가 출몰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인력 감축의 우려를 표하고 강도 높은 반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1단계로 LH 직원 1000여 명을 줄이고 2단계로 지방 조직에서 다시 1000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직과 기능 조정에 맞추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정원의 20% 이상을 감축하겠습니다. 공공택지 입지 조사와 안전 영향 평가, 해외 사업과 연구개발 등이 대표적인 축소 대상 사업 부문입니다. 이들 업무의 담당자들은 본사와 지역에 혼재돼 있다 보니 당장 LH 본사에서 얼마의 인원이 줄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사의 경우 업무 범위가 가장 넓고 다양하다 보니 적지 않은 인력 감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벼랑 끝에 놓인 경기가 더욱 위축되지 않을지,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당장 지금 한 명도 채용을 못하고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을 감소하면서 채용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정부 혁신안을 두고 진주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반발 움직임이 나타났고 점차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출 강민국 의원은 성명서에서 보여주기식 구조 조정이 아닌 지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오는 9일까지 정부 서울청사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지키기 운동본부도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으로 항의 서한 전달, 상경 집회 등 강도 높은 반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창녕군에서 외국인 식당과 관련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47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부터 군 지역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지만 창녕군은 밤 10시 이후에 식당과 목욕탕 등의 운영이 제한되는 강화된 2단계가 적용됐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창녕군의 한 음식점. 지난 5일 식당 종사자 첫 확진 뒤 지인과 방문자 등 외국인 52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마늘과 양파 수확철을 맞아 타지에서 창녕으로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력에 사서 이제 미리 고용해갖고 양파 지금 운동하다 한 사람들도 주위도 멀리 있어요. 울어져야 다. 창녕군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고 음성일 때만 농업 분야의 외국인 투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인구 10만 명 이하 경남 10개의 군 지역엔 오는 13일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됩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한 조치로 경북과 전남에 이어 전국 3번째입니다. 창녕군은 강화된 2단계가 적용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물론 유흥시설, 식당, 목욕탕 등의 운영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주간 확진자 수 5명 미만으로 1단계가 적용되는 나머지 9개 군 지역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유흥 단란주점의 5인 이상 금지와 종교시설 모임 식사 금지는 그대로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완화된 방역 조치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오랜만에 왔죠. 처음에는 이제 테이블을 여러 개 잡는 것도 그렇고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그래서는 이제 오늘은 맘먹고 온 거예요.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창녕 외국인 식당 관련 35명을 포함해 모두 47명으로 24일 만에 40명대를 보여 확산세가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오늘은 쨍쨍한 햇볕과 함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겠는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창원의 한낮 기온 28도, 진주는 31도 내외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상황은 무난한 편이지만 오후에는 오존 농도가 치솟겠습니다. 대부분 권역에서 오존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후 시간대 창문은 가급적 열지 마시고요. 호흡기 건강이 나쁘신 분들은 외출을 삼가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강한 햇볕과 함께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평년보다 1에서 5도가량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18도, 함안은 17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함안 32도, 양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32도, 산청은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 더위는 모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금요일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MBC 경남은 민선 7기 3년을 맞아서 도지사와 교육감, 도내 시장, 군수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현안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허성모 창원시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께서 3년 전에 제시하신 주요 공약들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잘 실천한 공약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선거 당시 저는 이제 사람 중심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슬로건으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했는데 초기에 그런 슬로건에 맞는 몇 가지 실천된 중요 공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혼부부들이 주택이 없는 경우에 전셋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대부분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 대출 이자의 일부분을 저희 창원시가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저희 시가 이 정책을 시행하자 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지금 따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입학할 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을 했습니다. 저희 시가 이 정책을 채택을 하자 도에서도 이듬해 30% 지원을 해 주셨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경상남도 18개 시군으로 이게 전파가 돼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시민들이 전체 인구의 한 25%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펫빌리지를 해서 저희 창원에 만들었는데요. 창원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의 김해, 부산 시민들까지 와서 함께 누리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저희 공약 실천에 대한 평가에서 82%가 넘는 3년 연속의 SA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협조해 주신 시민들과 함께해 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습니다만 아쉽게도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그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가 있을 텐데 이를 비롯해서 남은 과제를 좀 어떻게 추진하실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시군의 다른 시민들도 다 원하는 부분이죠. 예. 이것은 사실은 이제 경상남도 전역에 이렇게 통행의 또 원활함을 통해서 경상남도 전체가 또 하나로 뭉쳐지는 좋은 계기가 될 텐데요. 특히 이제 우리 창원 시민들이 한 50%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통행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새로운 교섭을 하는 핵심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저희 창원시가 아니고 경상남도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김경수 지사님께 제가 여러 차례 건의의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시고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TF를 구성해서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미 그 권한이 민간 사업자에게 많이 넘어가 있어서 민간 사업자의 양보 없이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민간 사업자를 설득하기 위한 그런 시민적 노력과
저희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해양관리권에 대한 저희들이 좀 이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장을 강력히 했는데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첫 관문이라도 열려고 제가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부산신항, 또 앞으로 제2신항이라고 불리질 진해신항, 그리고 지금 마산항 모든 항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창원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원시에 참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현재 창원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취임 초기부터 제가 슬로건으로 다시 내세웠던 것이 창원경제 부흥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혁신과 연구개발을 위한 노력도 많이 했고요. 중앙정부로부터 수많은 보조금을 가져와서 정말 지방비를 다 댈 수 없을 만큼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기업들을 지원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시작하면서부터 급격한 공장의 가동률, 또 경기 전망 지수에 대한 기업들과 시민들의 기대치가 아주 높아지고 있고 실제 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더욱 가열차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맞으실 수 있도록 시스템도 완비하고 또 동의를 구하기 위한 그런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열심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역시 마산 해양 신도시의 국립현대미술관 유치입니다. 이것은 뭐 저희들이 갑자기 주장한 것이 아니고요. 제 공약사항이고 3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고 이미 한국민예총과 한국예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예총의 지원을 받아서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유리한 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는 굉장히 지금 난감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이런 강력한 요구도 수용해야 되고 또 이건희 컬렉션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근대 미술관에 대한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서울과 지방에 아주 조화롭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 창원시에 그리고 마산 해양 신도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이런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보람되는 일도 많았습니다만은 오랜 세월 동안 저희 지역의 구체적 민원, 해결되지 않았던 민원들이 해결된 것에 시장으로서 큰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의 마산 해성동의 행정복합타운 10수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강력히 추진해서 해결이 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창원에는 5개의 유인도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창원시에 사람이 사는 뭐 섬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네. 5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 신리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신리도에는 제법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동안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바닷속 안반을 뚫어서 수돗물을 공급을 최근에 해드렸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매우 기뻐하셨는데요. 이런 오래된 민원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경제인들이 굉장히 바랬던 것이 재료연구소의 재료연구원 성격, 이건 정말 수건이었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냈던 것이 큰 보람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예, 그렇게 3년간 시정을 운영하시면서 큰 보람도 느끼셨을 거고 또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앞으로 남은 1년의 시간 좀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을 하는 것은 시민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경제 개발이라든지 경제 부흥 이런 것에 더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여전히 그것도 중심으로 둬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내 집 주위에 사소한 불편, 불만, 불쾌, 불안 이런 것들을 해소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불혁신의 혀로해서 그런 주민들의 구체적인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내가 창원에 사는 것이 행복하구나, 정말 좋은 도시에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른 시간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멧돼지 때문에 도시와 농촌 가릴 것 없이 골머리를 앓고 있죠. 진주 도심의 한 산자락에는 주로 저녁 시간에 멧돼지 떼가 출몰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 도심과 이어진 선악산 자락.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야생동물 무리가 나타납니다. 어미 2마리와 새끼 10여 마리의 멧돼지 떼입니다. 줄에 묶인 농장의 개가 연신 찢어대지만 멧돼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섬찟했지요. 큰 애미 2마리하고 새끼가 뭐 13마리 되는데 오금이 저렸습니다. 멧돼지가 출몰하는 시간은 주로 야간. 배설물을 비롯한 멧돼지 흔적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멧돼지가 몸을 비비댄 소나무인데 얼마나 비볐으면 껍질은 모두 닳아 이처럼 반질반질하게 변했습니다. 산자락에 고구마와 옥수수밭은 남아나는 게 없고 고추밭은 멧돼지 발자국 투성입니다. 지난달에는 멧돼지 떼가 닭장에 침입해 병아리 150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거물 울타리를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고 말도 못하지요. 이 농사 조금 지어가지고 우리 먹고 서로 나눠 먹고 이래 하는데 전혀 뭐 소득이 안 되는데요. 뭐. 멧돼지가 출몰하는 곳은 주택가 주변 산자락이어서 산책하는 주민들이 많고 인근에 유치원도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차장까지 멧돼지가 내려와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침 일찍이라든지 오후 늦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작물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날까 주민들은 불안하지만 도심 주변이어서 총포를 사용한 포획은 힘듭니다. 포획틀 설치 등 도심 산에 맞는 멧돼지 포획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2021년 경남 찻사발 전국 공모전 및 초대전이 오늘 오후 5시 김해 문화의 전당 윤슬미술관에서 열립니다. 한복 근무복 개발 및 보급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전 11시 50분 밀양 시장실에서 마련됩니다. 구산 119 안전센터 신청사 개청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마산 소방서 구산 119 안전센터에서 열립니다. 다와유 영농조합 사과 생즙 가공공장 준공식이 오늘 오전 11시 20분 거창군 고재면 다와유 영농조합에서 열립니다. 도시락 배달 온정쿡 사업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후 2시 통영시청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민주당 하동연락소와 정의당 남해하동지역위원회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하동군 공무원들의 최근 잇따른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동군수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일부 공무원들이 미리 땅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이 김두수 산청군 의원에 대해 윤리규범 위반 등의 혐의를 심사한 결과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민원을 이유로 행정기관의 예산 집행 절차를 무시하고 단성면 진입도로 정비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당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3년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 12개 시군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동서포럼이 남해안 남중권에서 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화개장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역 공모로 총회 위치를 결정하면 유치 경쟁으로 지역 간의 갈등이 우려된다며 동서화합의 상징인 남중권이 총회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창원시의회 정순욱 의원은 어제 열린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7월 1일 창원 시민의 날을 창원 특례시가 출범하는 1월 13일로 바꿔 제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성원 의원은 이건희 컬렉션을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은하 의원은 창원 지계 남산간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창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마을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서비스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각종 농기계 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농기계에 칩을 달아 작동 중일 때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119가 출동하거나 보행자를 인식하는 스마트 신호등과 스마트 반사경 등을 도로에 설치해 농기계 사고를 막는 내용입니다. 경남교육청은 미래교육 테마파크 터내의 문화재 발굴 처리를 4개월 만인 지난달 중순에 완료하고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오는 16일부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래교육 테마파크는 467억 원을 들여 의령군 서동 일원 4만 8천여 제곱미터에 미래교육과 미래학교, 미래교실 전시체험실을 짓는 경남교육청의 역점 사업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경남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5월보다 2.9% 올라 9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축수산물 물가도 지난해 5월보다 11.5% 올라 10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고 공업제품 물가는 3.3% 올라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는데 유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경상남도가 중소기업 근무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8월 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한 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청년 채용 장려금 성격의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은 상시 노동자 3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 1인당 300만 원씩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산청, 함양, 거창 합천지역구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강석진 전 의원에서 김태호 현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로써 김태호 의원은 조만간 당원협의회를 구성한 뒤 도당 운영위원회를 거쳐 중앙당이 임명 승인을 받으면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임될 전망입니다.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